자, 이제 상단에 이전 이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전 달 다음 달로 자, 이동하는 자, 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튼 안에 온 클릭 자, 버튼이 클릭됐을 때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텐데 그 안에다가 코드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버튼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위에 찾아줬나요? 자, 버튼은 자, month previous, month next는 변수로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예, 그냥 바로 이벤트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에 month previous, month next라고 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잘라서 자, 이 밑에다가 버튼 이벤트 처리하도록 해줍니다. 자, month previous라고 하는 버튼에 대해서 자, month previous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해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전 버튼, 이전 월에 대한 버튼이 이벤트 처리되는 게 저기 코드가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month next도 마찬가지로 자,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전 월로 이동하는 이 on click 메소드 호출되면 자, adapter. 자, 여기에 set 자, previous month라고 하는 걸 호출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전 월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 어댑터를 찾을 수가 없다가 나오죠. 그러면 어댑터를 위에 변수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타입을 없애주시면 변수로 할당이 되겠죠. 객체가. 자, 그리고 상단의 텍스트에도 자, 그걸 써줘야 되니까 상단 텍스트에 써주는 건 어떻게 돼요? 자, monthText.setText. 자, 요거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댑터의 정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adapter.notify dataset change 해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set previous months라고 하고 나머지 두 줄이 더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 월로 이동하는 경우 그 경우엔 뭐예요? 자, month next라고 하는 게 자, 버튼이 자, 다음이라고 하는 버튼이 클릭이 되면 set next month라고 하는 걸 호출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동작하는지 여부를 보면 되고요. 우리가 책에서는 각각의 그 월별 캘린더 안에 각각의 날짜를 선택했을 때 그 날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뷰에 자, set on item click listener를 자,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리스너를 설정해서 각각의 아이템이 선택됐을 때 그 아이템의 자, 배경, 자, 아이템은 뭐예요? month item view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죠. 그 배경을 자, 노란색이나 이렇게 선택된 걸 표시할 수 있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month item view를 위한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뭐 다른 정보를 더 집어넣으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자, 그 캘린더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자, 재밌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아하,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에다가 자, 백그라운드 설정을 안 해놨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어쨌든 여기 0이라고 하는 숫자도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정보를 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자, 이게 잘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크기 설정을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크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치 페런트 해봤더니 얘가 자동으로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크기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서 하면 좀 더 위아래 폭이 더 커지거나 또는 이제 이 크기 자체를 지정을 해서 가게 되면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월자가 또 빠졌네요. 3월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후 버튼 누르면 자, 각각의 정보가 바뀌는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완성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각각의 일자 선택을 하면 자, 이 일자에 해당하는 게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month item view의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하면 이게 확실하게 격자 형태로 구분되는 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별 캘린더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완성하는 거는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만든 이제 월별 캘린더. 자, 그 내용 뒤에 멀티터치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미지 뷰어 같은 걸 만들 때요, 우리가 한 손가락이 아니라 두 손가락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가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두 손가락으로 막 하는 기능들이 나오니까, 어우, 처음 보는 기능이었죠, 당시에. 지금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쭉 벌리면 이미지가 커지고, 그죠?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줄이면, 그러면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한 손가락에서 터치가 되는 곳에 좌표를 X하고 Y 좌표를 그냥 뽑아내면 되는데, 두 손가락인 경우에는 이제 두 손가락이 터치되는 곳에 좌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 좌표가 서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때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 개수를 포인터 카운트라고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손가락의 좌표 값을 이렇게 get x와 get y를 할 때 여기에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손가락별 좌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제 책에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 이미지의 위에서 손가락을 두 개로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기능으로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서 이 기능을 그대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코드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file.close 프로젝트에서 닫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멀티터치라고 해서 만들고요. 자, 패키지 이름에 my자를 빼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done 하고요. 그 다음에 next,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뷰를 이미지 뷰를 상속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뷰라고 하는 아주 범용 클래스, 일반적인 클래스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뷰에 터치를 했을 때니까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한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면 저기 자바의 소스 파일 가서요.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책에서처럼 터치패드가 자꾸 눌리네요. 터치패드는 오프 상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미지, 디스플레이, 뷰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하겠다. 슈퍼 클래스는 뷰 클래스로 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OK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를, 뷰 클래스를 상속해서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해서 필수 생성자 2개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init이라고 하는 공통된 초기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해주는 게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제 뭔가를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요. context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전부 다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줄 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픽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픽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게 페인트 객체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사용이 돼요. 매트릭스 영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행렬 기준으로 해서 연산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확대 축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계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픽셀 정보를 전부 다 어느 위치로 변경할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계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게 이 매트릭스 연산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픽 처리를 할 때는 이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됩니다. 행렬 연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요즘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래픽으로 그려줄 때 페인트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미지를 확대 축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래요. Alt 엔터 키를 치고 여기에 그래픽스 패키지 밑에 있는 매트릭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페인트라고 하는 거는 new paint 만들어주고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new matrix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온터치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이 클래스에다 정의를 자, 임플리먼트 구현하도록 해서 정의를 해놨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뭐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도 됩니다. 저건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초기화할 때 이런 정보를 만약에 초기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뭐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메소드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장으로 가면, 그 챕터로 가면 거기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자, 익히고 나서, 그러니까 그 챕터에서 여러분이 뭐 필요한 기능들, 뭐 코드를 막 입력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 기능을 만들어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코드 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일단 이 어떤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메소드가 onSizeChanged라고 하는 게 있고요. onDraw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터치했을 때 사용되는 onTouc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통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에서 부모 클래스에 그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자, onDraw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onSizeChanged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nTouchEvent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onTouchEvent, 그 다음에 onSizeChanged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서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메소드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자, 여기 onSizeChanged가 첫 번째 관심을 보고 가져야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뷰든 화면에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뷰를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튼이든 이런 새로운 뷰든 자, 메인 액티비티 XML 레이아웃에 추가해서 화면에 보이게 되면 그 전에 화면에 보이기 전에 onSizeChanged가 호출돼요. 그리고 요거는 자, 이 뷰의 크기가 딱 결정이 되면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그 어떤 레이아웃 안에 이 뷰가 들어갈 테니까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 뷰의 크기나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결정이 되면 자, 또는 레이아웃과 상관없이 이 크기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경우에도 레이아웃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DP 단위가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것들 레이아웃 안에서 자, 어떤 그 레이아웃의 기능의 인지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시점에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콜백 메소드니까. 그래서 이 콜백 메소드로 호출되는 시점에 그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메모리에 자,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메모리에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할 텐데요. 우리가 그 그래픽을 화면에 이 뷰가 보여지는 시점에 그리게 되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메모리에 만들어 놓고 메모리에서 그려줘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그린 정보를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시점에 그대로 와서 뿌려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그래픽 쪽에서 또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크기가 뷰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이 뷰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메모리에 자,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비트맵이 실제로는 이제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nDraw라고 하는 게 화면에 그려지는 시점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더 그려라 라고 하는 건데 이때 메모리에 만들어진 비트맵 이미지를 갖다가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인데요. 자, 우리가 그 터치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보시면 그 책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터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했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경우에 각각의 좌표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자, 매트릭스에 자, 우리가 포스트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확대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축소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자, 손가락이 두 손이 멀어지면 확대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고요. 줄어들면 축소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계산하는 메소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대로 하면 여러분이 확대 축소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안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매트릭스를 자, 우리가 자, 사용하는 자, 그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이미지를 자, 비트맵 이미지 안에서 자, 그려줄 때, 뿌려줄 때 매트릭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확대 축소된 이미지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 코드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 자체는 중급 과정의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기본서니까 초급 과정 말고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번에 본 캘린더에 해당하는 것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도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거나 샘플로 제공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그래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 챕터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돌아와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장의 내용 전부 다 했습니다. 자, 지금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뷰들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위젯 말고 다른 뷰들을 이용을 하거나 선택 위젯을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좀 복잡한 형태의 그런 위젯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제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본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용 앱을 만들고 싶다, 진짜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을 더 봐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특히나 이제 요즘 앱들은 다양한 화면들을 만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웬만한 화면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뷰가 됐건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장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